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멀티체인 브릿지를 통한 입출금 중단 공지를 올리자마자 멀티체인 브릿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코인들을 털어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브릿지의 특성상 취약점을 통한 해킹이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몇몇 멀티체인 브릿지를 통한 입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같은 사유로는 두 번째예요. 5월부터 멀티체인 대표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상황, 중국의 환율 시스템을 우회하는 불법 외환 투기 프로젝트의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사 범위와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가 사라진 그 당시에도 멀티체인에 대한 팀원들의 수정 권한이 없다 보니 프로젝트 자체를 포크해서 수정된 대역을 만들었고, 연결되는 프로젝트에 하나하나 직접 연락을 해서 급하게 우회로로 연결시켜 복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텀, 저스틴 선 등의 대형 파트너들은 자금을 수거했고, 이후 한 달 동안이나 대표가 연락 두절된 회사가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죠. 멀티체인은 프로토콜 영향을 받는 상호 연결된 자회사 및 파트너 운영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강제 휴가를 보내고 6월 중순부터 다시 프로젝트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 수정이 아닌 선택적 작업으로 대충 무마해버렸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은 프로젝트 연구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죠.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프로젝트의 구멍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털어올 수 있는 비상금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도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돈도 벌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이낸스는 멀티체인에서 몇몇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토큰의 문제가 예상되어 해당 코인들을 특정 체인을 통해 입출금하는 것을 막는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으며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들의 토큰 입출금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라고 공지했지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는 의미는 멀티체인 대표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직원들은 더더욱 열심히 일할 리가 없으니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될 때까지라는 말은 그냥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해당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멀티체인 브릿지의 취약점을 연구하던 그룹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연구를 통해 수집해놓은 취약점을 통해 구멍이 막히기 전 얼른 브릿지를 털어야 해서죠. 정상화되는 척 멀티체인에 엮여있는 브릿지 코인들의 열매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열매를 수확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고 아직 덜 성장한 코인들을 해킹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해킹에 성공한 해커는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켰는데 대부분이 USDC예요. 참고로 여기에 대해 처음으로 이슈를 던진 건 팩실드였습니다. 이거 돈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데 정상적인 거야? 라며 질문을 했어요. 이 알람은 대표가 없는 멀티체인 팀에도 전달이 되어 멀티체인 측에서 급하게 공지를 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대처가 나올 턱이 없죠. 해커들은 이미 준비를 해서 해킹을 실행한 상황, 하지만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티체인 팀은 한 달간 강제 휴식 이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개의 구멍만 대충 막은 시한부 회사였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만 쏟다가 알아서들 디앱 앱 승인 취소하세요. 나는 이야기했어요. 라는 공지를 다시 냈고, 동시에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해 접수부터 받고 우리가 환불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홈페이지를 수정했습니다. 환불이 얼마나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해킹 피해 금액이 대략 1.2억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프로젝트 하나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유니덱스라는 프로젝트는 코인 유통량의 25%가 해커에게 넘어갔다는 말까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니덱스는 부서진 배를 버리고 새로운 배로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죠. 과거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 중국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은 무언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착복과 비리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많이 발생하고 불투명하다 보니 시작과 과정은 분명 성공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돈을 빼먹는 나쁜 사람들이 넘쳐나고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 속출같이 결말이 비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지방정부의 눈먼 돈을 굴리니 운과 시기만 맞으면 순풍을 만난 배처럼 순항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중국과 친한 한국의 코인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자기들의 인맥,
즉 관시를 자랑하며 내가 이 프로젝트 핵심 관계자 누구를 아는데 라며 푸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국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자기와 같이 사업을 하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잡은 줄은 보통 줄이 아니다. 내 중국 지인들은 착한 중국인들이다. 라며 프로젝트를 간접 광고하거나 정보를 전달해주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본질은 그냥 중국말 할 줄 알고 코인 붐에 맞춰 중국으로 들어가서 인맥 쌓고 유튜브 보고 백서 몇 개 읽고 그동안 쌓은 얕은 지식으로 전문가인 척 하는 것일 뿐이죠. 유튜브 보고 백서 몇 개 읽고 전문가가 될 거면 공과대학은 왜 있으며 컴퓨터 관련 석사 박사 경력자들이 학교에서 쌓은 지식은 쓸모도 없이 시간 낭비만 한 걸까요? 만약 전문가라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있다면 당신 전공이 뭐냐?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대답을 흐릴 겁니다. 그런 놈들이 프로젝트가 안전하니 어쩌니 하는 걸 과연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두 번, 세 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초기 발달했거나 그냥 프로젝트 발굴에 본인을 포지셔닝한 사람들인 겁니다. 기술적으로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개발자나 프로젝트 기술팀 등과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